사실 서울형 로컬 라이프스타일 펀드라든가 이런 로컬 콘텐츠 타운 이런 것들을 또 지정하고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또 선정하고 지정할는지에 대한 비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로컬 커리어 패스 방금 패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 조금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패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스타일 패스하고는 좀 다른데요. 라이프스타일 패스는 마치 K-패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오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몇 그 컨텐츠가 모여 있는 생활권에 가면은 싸게 조금 5%라도 할인받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외국인들에게 발행해 주겠다는 거고 외국인용 지역화폐 같은 로컬 커리어 패스는 뭐냐면 사실 요즘에 보면은 창업 교육도 있긴 있는데 창업 교육이 대부분이 AI 뭐 이런 데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창업을 AI로 다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역에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가게를 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교육 기회가 저는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로 지원을 좀 해주고 최근에 공실이 되게 많아요. 가로수길 같은 데는 공실률이 40%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잘 된다는 홍대 이런 데도 평균 공실률이 15%가 넘어요. 근데 그런 공실 같은 경우를 서울시하고 그 주변 그 상점의 소유자하고 조금씩 분담을 해서 100개 정도는 좀 뽑아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펀드로 좀 창업 자금 조금 대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교육받으면서 만들었던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시겠죠. 1년에서 2년. 그 성공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작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그래서 그 가게가 굉장히 뜨면은 또 그 가게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바뀌어요. 하나의 권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서울에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성숙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데 저는 참 그건 탁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 이게 비기술 창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창업 중심의 지원을 엄청 하는데 맞아요.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로컬과 연결지어지는 이 창업을 지원으로만 봐요. 네. 이 성장으로 보고 이것을 유니콘으로 만들겠다. 이런 성장시켜서 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 이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만 봐도 기술 창업보다는 비기술 창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높고 생각보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소비 도시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비 도시라는 특성에도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그냥 소상공인 정책을 그냥 단순히 지원금 주는 정책이 아니고 좀 성장으로 성장시키는 소상공인을 맞습니다. 소기업으로 저는 왜 소상공인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기업이라 소상업 예를 들어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줘야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지원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저희가 발표하면서 같아요.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뭐 빵이라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음식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전 세계적으로 진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걸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커머스에서 입점시키고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같이 어우러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그 말씀대로 골목이 이렇게 쇠퇴된 것이 그 골목 안에서의 문제도 우리 그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지금 사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지금 문제 생기고 있는 얘기해도 되나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쿠팡. 이 쿠팡이 한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뭐 김남근 의원하고도 얘기하고 왔는데 이 쿠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독점적 권한이 완전히 커진 다음에 손을 쓰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 정지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생각? 어차피 이게 뭐 서울의 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까 쿠팡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요즘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 독점력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뭔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단 소송제라든지 네. 징벌적 손배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쿠팡이 그렇죠. 사실 무서워하죠.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쿠팡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협상력이 없어요. 쿠팡하고 관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풀법 중에 협상력을 좀 집단으로 협상력을 좀 부과하는 그런 네. 법안들도 지금 발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걸 이게 해서 손해 볼 것이 법적으로나 이런 손해 볼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미국에서 하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애플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배터리 게이트 터졌을 때도 애플 미국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상 받았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충분히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전 회장이었던 강효승 대표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백억을 쓴 거예요. 법으로. 쿠팡을 제가 여러 차례 을지로 위원장하면서 항의 방문 갔거든요. 네. 임원진 중에 상당수가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대형 로펌 출신. 두 번째 지금 박대준 우리가 아는 지금 이번에 그만두신 박대준 대표는 또 대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보고 또 대관으로 해보겠다. 어떻게든 사부작 해보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 또 쓰고 이번에 그 미국 로비에 150억 썼다는 거잖아요. 썼다고 합니다. 159억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좀 알리고 다니고 막. 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이런 압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지금 그 대표라고 외국인 대표 청문회 앞두고 급하게 바꾼 외국인 대표 거기는 약간 재정과 회계 중심이라면서요. 약간 무슨 저는 위기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쿠팡 청문회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자꾸 해가지고 되게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책임 회피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태도였습니다. 제 뇌피셜은 이게 영업정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통신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60일 정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돈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60일 정도 이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60일 전에 팔렸던 거 정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유추해 보니까 쿠팡이 한 달에 한 4조 5천억 정도 파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이렇게 그 보고한 거 보니까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면 공시하잖아요. 4조 5천억 정도 되고 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보고했으니까 이게 단순 계산하면 한 3조 정도가 그냥 원가인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줘야 될 돈인 거예요. 입점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한 3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한 달이다. 영업정지가 두 달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돈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대표 오고 나서 기사도 났는데 쿠팡이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축적하고 있군요. 네, 다 지금 취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굴지의 기업하고 하려고 해도 마케팅 취소. 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좀 지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영업정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 PB 문제 있을 때 쿠팡에 PB 문제 있고 알고리즘 문제 있었을 때 과징금 1,600억 받은 우리나라 과징금에서 제일 높은 과징금이 쿠팡이 맞은 1,600억 과징금이에요. 근데 그 1,600억 과징금 받았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1,600원 내고 소송했어요. 지금도 소송 중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쿠팡의 주주들이 이사회에 열어갖고 좀 경영진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사 왜냐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갖고 이 구조를 잘 짜놓은 거예요 지금.